국민의힘 물 흐린 죗값 톡톡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강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기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이 명태균 수사에 관해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죠. 국민의힘의 조직국 등 사무실에 있는 서류뿐만 아니라 이 그때 공천 당시에 그 주고받았던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에 관련돼서 최종 결정권자가 이준석이었고 이준석이 또 명태균 씨와의 끈끈한 찐찐 브라더고 그리고 김영선과 관련된 여론 조작 또한 지시한 정황이 있고 이러니 이준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행히도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 씨를 관련 수사하고 있는 이 지휘팀 정유미 지검장은요 친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네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 김영선 전 의원을 꽤나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켜달라고 하니 알았다 라면서 신경 쓴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업질이 들어갔는지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로 입증하라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했다라면서 발을 빼고 있는 이준석이긴 하지만 그것은 검찰에 가서 소환조사 때 할 말인 것 같고 국민들에게는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늑대가 왔다라고 한두 번 이야기할 때는 들어줬다가 이제는 그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이 불확실해지자 명태균 씨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에게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말하는 녹취를 입수했다라고 합니다. JTBC가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지금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발표를 한 달 앞둔 시점이네요. 2022년 4월 11일 명태균 씨와 이준석이 이야기를 나눴다라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돼야 되는데 경쟁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윤한홍, 정진석 의원과 그쪽 윤핵관들이다라고 하는 그쪽 분류 지역에서 미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김영선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당대표 권한으로 힘을 좀 써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1일 통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입니다. 준석이가 하도 윤한홍이고 정진석이고 막 정진석이가 고대거든. 그러니까 땡땡땡 경쟁 후보.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꽂힌 김영선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경쟁 후보 이름을 대면서 울고불고 난리 났다대.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막 찔러 들어오고 막 이런 통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다시 한번 김영선 공천을 돕겠다라는 답을 들었다라는 주장으로 또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같은 날이네요. 김영선이 내가 그래도 네가 찍이라 하니까 알았다 하는데 공표조사 하나를 달래.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예,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알았지 이렇게 하는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이제 지시하는 거죠. 여론조사를 만들라라는 그 지시. 그 내용은 이준석이가 이제 김영선을 지키기 위한 뭔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에게 건넬 테니까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갖고 와봐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P&R에 조사를 의뢰하네요. 그리고 3일 뒤 2022년 4월 14일 녹취가 또 이렇게 떴습니다.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답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을 견제하는 발언을 이어가네요. 2022년 4월 14일에 같은 날 통화입니다. 지금 뭐 윤핵관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이제 추천하는 인사가 다 날아갔다. 이제 김영선도 위태위태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공표조사 결과는 김 전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16% 넘게 앞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공관위를 상대로 이 16%가 나오는 이 여론조사를 갖고 어떤 식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살필 예정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은 끝까지 전략공천은 기본적으로 우월한 후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태균에게 설명을 한 것 뿐이고, 그걸 여론조사로 그걸 입증하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재명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위증을 했던 그 김진성 씨가 위증을 교사 받고 눈치껏 알아서 위증을 했다라고 판단한 판사, 그 내용이 여기에 또 접목이 되면 큰일이 나는데 말이죠. 자, 이준석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는지 기가 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라 그냥 100% 창작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창원 의창구의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3년 정도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분이,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 있던 분이 갑자기 내려꽂힌 거고, 창원 의창구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면서 김영선이 내려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김영선 전 의원을 1위로 기록한 가짜 여론조사, 제가 가짜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그냥 창작입니다. 왜? 전화 한 통도 돌리지 않고 그냥 100% 창작됐다라는 정황이 또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산하 조직으로서 여의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이 자체 여론조사 기능이 있는 여의도 연구원을 제끼고 명태균 씨에게 특정 후보를 지정을 해줍니다. 중구청장, 성북구청장, 그 다음에 뭐 서울시 오세훈 시장까지. 그러고 여론조사를 돌려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체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사실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로 들이밀면서 뭔가의 결정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조사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P&R에 의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창작을 했는지 한번 딱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이준석이가 당대표 시절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면 전략 공천을 해준대. 그것 때문에 조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조사 하나 가라가 가짜거든요. 가라로 만들어야 한다. 김영선이 한 35%, 김지수,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23%. 그때 당시에 장동화라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지역사회에서 조금 이제 빵구 좀 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활동해 왔던 분이고, 이 장동화도 그때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꽤나 좀 힘을 썼던, 지역에서 움직이는 힘을 썼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오면서 이 장동화 의원도 갑자기 이제 메가럽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냐하면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경쟁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수와 함께 비슷하게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김영선 35%로
이제 완전 1등 빡 찍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가 한 뭐 23% 정도 나오게 하고, 나머지 국민의힘의 의원들 한 17%로 나오게 하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김종량이라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핵관들이 밀었던 사람이 김종량이죠. 쉽게 정진석, 윤한홍 의원이 추천했던 분이 김종량 의원인데, 이 김종량을 이제 김영선은 35%, 김종량은 17%. 그러니까 누가 봐도 2배 차이가 나니까 김영선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딱 지시를 해요. 퍼센테이지를.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실제 보고서에서 보면 반영된 결과가 명태균 씨가 불러준 숫자와 거의 일치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퍼센테이지 0.7, 뭐 0.2 이런 걸 붙였겠죠. 보니까 김영선은 36.5%로 1위 찍고요.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 역시 이제 명태균 씨가 불러줬던 것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수가 611명으로 설정이 됐고 100% 무선 전화 방식이다 라면서 조사 개요도 명태균 지시에 따라서 꾸며졌네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가짜로 의심받지 않게 치밀하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 샘플수, 성별 지지율, 소수점 자릿수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정황이 있고요. 여성 응답자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도록 하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역시도 5월 5일 오후 6시부터 뭐 9시까지로 설정하라 했지만 이미 통화를 하던 녹취하는 그 시간은 6시 16분이었다라는 거. 이것만 봐도 실제 조사가 없었고 입으로 만든 여론조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여론조사는 완전히 가짜가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혜경 씨 또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는 완전히 가짜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전한통 없이 창작으로 돌렸다라는 점에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사가 국민의힘에서 또 쓰였다라는 게 충격적이고요. 이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판을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꽤나 많이 돌렸다라는 것,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이 됐는지, 정치권에서 어떤 대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밝혀야 하는데, 이 뒤는 누가 있을 것이냐? 100%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이준석 이번 판에서 본인은 뭐 떳떳한 척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에게 원론적인 것을 설명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누가 믿어줄까요?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그 부분이 민주당 못지않은 부패를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아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투명하다, 공정하다를 보여줘야 되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게시판, 이제는 고모까지 튀어나와서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에 참 국민들에게도 뭐라고 변명을 할 거리가 없어진 것이죠. 정말 한심하고 한심한데요. 이 시발점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준석이다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물 흐린 죗값 톡톡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